82쪽 보겠습니다. 82쪽에 가로 3번 수요 변화 요인. 82쪽 가로 3번 수요 변화 요인. 82쪽에 가로 3번 수요 변화 요인에다가 별을 2개만 때려 주실래요? 출제 100%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왜 이걸 공부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자,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요 변화 요인을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배운 건 수요량의 변화 요인도 정리를 하셨었고요. 수요 변화 요인도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부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에 그래서 무수히 많을 건데요.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7개. 가격 이외. 물론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되겠죠. 첫 번째는 소득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호도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에 가격 예상.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자, 아까 제가 가격 뒤에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대체재 보완재가 붙어버리면 가격이 떠도 해당자와 가격 이외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하고 공적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시험에서는 이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보내는 요인을 찾아라 또는 좌측으로 보내는 요인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수요 증가 요인을 기억을 해놓고요. 감소 요인은 뒤집어서 기억하시는 방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증가 감소를 다 공부해 놓으시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가 요인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감소 요인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으니까 뒤집어서 기억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즉석에서 다 정리를 하세요. 소득이 무엇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선호도도 증가돼야 돼요.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지면 수요가 증가된다.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된다. 금리는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2개가 남았는데요. 가격 예상은 우리 사재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를 것 같아야 사재기예요, 내릴 것 같아야 사재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미리 사게 만든다. 아까 했었죠 이거. 수요를 증가시키고. 대체재란 단어나 보완재란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물론 대체재는 한번 제가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대체재 먼저 알려드립니다. 성격이 비슷한 두 재화로서요. 같은 것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몇 가지 소개할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콜라와 사이다는 대표적인 대체재입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과 짬뽕 이런 것도 대표적인 대체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재화를 갖다 우리는 대체재라고 합니다. 아까 주택으로 쳤을 때는 뭐 소형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은 게 또 대표적인 대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한다. 근데 대체재는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요. 경쟁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한 놈을 선택하면 나머지 한 놈을 선택 안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놈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한 놈을 선택 안 하게 돼요. 이거 사면 이거 안 사고 이거 사면 이거 안 사는 그런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근데 보완재는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를 보완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완재는요. 바늘과 실은 대표적인 보완재예요. 샤프와 샤프심 대표적인 보완재입니다. 치킨과 맥주, 치맥 환장합니다. 대표적인 대체재고요. 대표적인 보완재고요. 그다음에 짜장면과 단무지 같은 것도 대표적인 보완재, 치킨과 치킨무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보완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완재는 얘를 사야 얘도 사고요. 얘 안 사면 얘 안 사는 게 보완재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정리 다시 할게요. 알고 계신 거라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더 들으세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재화로 얘를 사면 얘를 안 사는 그런 재화를 무슨 재? 대체재.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로 얘를 사야 얘를 사고 얘 안 사면 얘 살 일도 없는 재화를 무슨 재? 보완재.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대체재를 갖다가 못 사게 만들어야 돼요. 대체재를 못 사게 만들어야지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체재를 못 사게 만드는 방법은 대체재 가격을 상승시켜버리면 돼요. 대체재 가격을 상승시켜버리면 대체재를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내 거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완재는요. 사게 만들어야 돼요. 보완재를 사게 만들어야지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완재 가격은 하락시키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결국 수요를 증가시키는 7종은요.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요 7가지가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 중에서 1번에 있는 소득은 좀 중요합니다. 좀 중요하고요. 5번에 있는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재 보완재는 한 10년 정도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에 한 7번, 8번, 많이 나올 때는 9번, 10번까지도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 특히 직전 시험이었던 작년 시험에서는 대체재 보완재만 2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그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를 따로 떼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소득이 증가됩니다. 소득이 증가된다. 그럼 아까 제가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정상제일 때를 가정합니다. 정상제. 정상제는요, 소득과 수요가 플러스로 움직이는 재화인데요. 플러스라는 건 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득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제예요. 근데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반드시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도 있어요. 그럼 얘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를 쓰고요. 얘를 갖다 우리는 열등제라 그래요. 열등제. 마지막으로 소득이 증가되든 말든 수요가 불변인 재화가 있어요. 그럼 얘는 0이라고 하거든요. 0. 0이 뭐냐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0은 반응이 없다. 이런 재화를 우리는 중립제 또는 중간제라 그래요. 그래서 개론 시간에 중간제, 중립제란 말이 나오면 중립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반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에는 반응이 전혀 없는 재화를 중립제, 중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소득이 시험에 뜨면요,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실래요? 소득의 정렬중 시작. 요거 안 따라하시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세요. 일단 소득의 정렬중에서 소득이 시험에 뜨면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만 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정상제는 뭐고 열등제는 뭐냐? 물론 중간제는 뭐 시험에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만은 중간제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65인치 할까요? 65인치 UHD TV가 있고요. 20인치 둥그런 곡면 TV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20인치 곡면 TV가 좋아요? 65인치 UHD TV가 좋아요? 65인치가 좋지. 이런 재화를 우등제라고 해요. 우등제. 좋은 거니까. 우등제를 정상제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에 아무런 말 없이 재화가 나올 때는 정상제가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된다고 했던 건 정상제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고 소득이 증가되면 열등제 이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정상제, 열등제를 배우셨으면 이 예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재화이든지 간에. 이제 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 티코와 벤츠. 벤츠가 무슨 제가 되겠어요? 정상제가 되고 티코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50평짜리 아파트랑 15평짜리 아파트. 50평짜리가 정상제가 되고 15평짜리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새 아파트랑 오래된 아파트. 일단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는 정상제가 되고 오래된 아파트는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정상제 사겠어? 열등제 사겠어? 정상제 사지. 그럼 소득이 증가되면 열등제 수요는 오히려 뭐 한다? 감소된다. 그러면 소득 감소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 소득이 감소될 수도 있잖아. 소득이 감소되면 같은 방향이에요. 정상제는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돼요. 사실은 안 사는 건 아니고 못 사는 거예요. 소득이 감소돼 버리면. 소득이 감소되면 정상제는 수요가 뭐 한다? 감소. 근데 거꾸로요. 소득이 감소되잖아. 그럼 열등제를 사러 다니는 거예요. 열등제 수요가 오히려 증가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게 소득이에요. 요게 소득. 요게 수요고. 보고 있나? 이게 뭐? 소득, 수요. 소득 수요가 요래 움직이는 재화가 정상제예요. 소득 수요가 요래 움직이는 재화가 열등제라고. 그럼 한번 해볼까?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면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면 열등제.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증가되면 열등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도 정상제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수업이 뭐죠? 내일 중개사 수업을 듣고 나오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물어봅니다. 내일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중개사 수업을 듣고 나오는 사람한테 소득이 감소되면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열등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열등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열등제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감소되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어제 그랬잖아. 그러고 내한테 막 네가 그랬대. 네가.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야, 잘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틀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나 이것도 틀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걱정되는 유일한 건 이거예요. 이거.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정상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와 얘가 같은 방향으로 갔는지 반대 방향으로 갔는지를 따져야 되지 증가함수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가될 때 이게 증가되고 이게 감소되고 이게 감소되면 둘 다 정상제야. 이게 증가될 때 이게 감소되고 손이 교차하면서 반대로 움직여야지 열등제라고. 아시겠죠?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소득이 10% 증가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수요가 8%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랑 누구의 관계가 소득과 수요의 관계가 제가 아까 크기 중요하댔어요? 방향 중요하댔어요?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크기가 시험에 나와버려요. 크기가 나오면요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와 뭐는 무시, 10%와 8%는 무시. 그럼 보세요. 소득이 뭐였어? 증가. 수요도 뭐였어? 증가. 이거 증가고 이거 증가잖아. 그럼 무슨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지. 그럼 답은 무슨 제? 정상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수요가 8%밖에 안 증가했어? 8%밖에? 8%밖에? 하고 열등제하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요의 크기 중요해, 방향 중요해? 방향. 크기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나왔잖아. 자, 나왔자. 안 나오긴 뭐가. 다시. 자, 크기 중요해, 방향 중요해? 방향. 크기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면 뭐 한다? 무시. 크기는 무시하고 뭘만 보고?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반대 방향이면? 근데 저는 이거 걱정 안 된다고, 이거. 이거 방금 했던 거 걱정 안 된다고, 이거. 이거 걱정 안 된다고. 내가 걱정한 유일한 걱정은 이거라고. 내가 여러분들만 보면 드는 걱정이 이거라고.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정상제라고. 그래서 보세요. 소득 10% 증가, 소득 10% 감소, 수요 8% 감소도 정상제. 소득 10% 증가, 수요 8% 감소는 열등제. 소득 10% 감소, 수요 8% 증가는 열등제. 그러면 경우의 숫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질문 몇 개 드렸냐면요. 질문 4개 드렸거든요. 맞죠? 근데 이 질문 4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개가 아니에요. 그럼 뭔지 아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 4개의 경우 수밖에 없어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득이 시험에 떴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크게 보면 경우의 수가 4개가 아니야, 2개야. 소득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무슨 제? 열등제. 크기 중요, 방향 중요. 크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면 뭐 한다? 우리는 뭐만 보고?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반대 방향이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소득에 정열중부터 해야죠. 정상제는 무슨 정상제? 소득에 하고 소득이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정열중만 답이라고. 크기 중요해, 방향 중요해? 크기 나와 안 나와? 나오면 뭐하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반대 방향이면? 그럼 저랑 요까지만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따끈따끈 할 때 문제 푸는 게 좋아요. 다 식어버리면 끝나 또. 85쪽에 1번 문제. 자, 85쪽에 1번 문제 보고 계십니까? 요거는 제가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책에다가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85쪽 1번에 보니까 소득이라는 말이 떴어요? 일단 대답하셔야죠. 소득에? 지금 정렬중이라고 입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럼 일단은요. 2번, 3번, 5번은 절대로 답해줄 수가 없어요. 2번, 3번, 5번은. 소득이 떴을 때는 정렬중만 답이라면서 그러면 대보독 보이십니까? 대보독.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보이시냐고. 이건 절대로 답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1타 3피라 그래요. 우리는 뭐만 했는데 소득의 정렬중만 했는데 2, 3호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1번 몇 번만 답인데? 1번, 4번은 답인데. 자, 갑시다. 소득 뭐? 10% 필요 없죠, 그죠? 예. 수요 뭐? 무슨 제? 답은? 문제 또 냅니다. 소득 10% 증가. 듣고 있나, 지금? 수요량 8% 감소. 무슨 제? 열등제. 또 냅니다. 내가 또 낸다고, 내가. 소득 10% 감소, 수요 8% 증가. 열등제. 마지막으로 냅니다. 마지막이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소득 10% 감소, 수요 8% 감소. 이것도 정상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혹시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엘베에서 만났어요, 엘베. 만났어. 근데 엘베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인사하겠지. 엘베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겠지. 근데 내가 인사를 안 받고 갑자기 요러더라. 갑자기 내가 요러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 사이에 뭐 인사입니까? 이거나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요래할게. 야구 감독 사인 주는 것처럼 이제 요래하면. 아니면 뭐 저기 수산시장에 경매하는 것처럼 요래하면 여러분들은 정상제 이렇게 하고 우리 둘이 같이 내립시다. 알겠죠? 우리 한번 저기 역할극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자, 엘베에서 만난 거야. 자, 안녕하세요 해야지. 만나서 인사 안 할 거예요. 자, 아니 인사만 해. 정상제 하라고. 정상제. 왜 열등제를 해? 자, 내가 잠깐 이상한 사람이랑 엘베를 타서. 다시. 자, 한번 해봅시다. 엘베 만난 거야, 우리가. 그래,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걱정은 안 된다고. 이거 정상제고, 이거 열등제인데 이거 걱정 안 되고, 제가 요거 걱정된다고, 요거.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무슨 제라는 거? 아마 이게 시험하면 나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소득 감소, 수요 감소가 뜨면 열등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정상제입니다. 원래 정상제는요, 소득이 감소되면 그거 못 사요. 소득이 감소되면 열등제 사야 되거든요. 소득 감소될 때 수요 감소되는 제와도 정상제라고. 무슨 이해하셨어요? 더 중요한 겁니다. 대체제 보완제 갑니다. 대체제 보완제. 자, 보세요. 이분은 수업은 열심히 들으시는데 연기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집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내 연기 하나 더 만들어 올 테니까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하나 있거든 내가. 시나리오 다음 주에 하나 더 해볼 테니까 연기 연습 좀 해서 오세요. 편하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하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정상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다시 안 해. 다음에 똑같은 거 말고 다음.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대체제하고요, 보완제하고 독립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자, 잘 봐요. 누가 이제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콜라는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라는요, 사이다와는 대체제는 거거든요. 근데 콜라는요, 피자나 뭐 치킨 이런 거랑은 또 보완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라는 얘기를 하려면 재화가 한 쌍 나와야 됩니다. 한 쌍. 한 쌍이란 말은 두 개부터 대체제, 보완제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대체제인지,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보완제인지를 따지는 거지. 재화 한 개만 가지고는 대체제, 보완제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대체제는 아까 성질이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한쪽 수요는 감소해요.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한쪽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니까 대체제는 한 놈 사면 나머지 한 놈을 안 사. 한 놈을 안 사면 나머지 한 놈을 사고. 보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수요가 증가돼야 나머지 한쪽 수요도 증가되고,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나머지 한쪽 수요도 감소되는 재화를 보완제라 그래요. 독립제는요, 이걸 사고 안 사고 나발이고 수요가 불변의 재화가 있어요. 불변의 재화. 그러니까 그런 재화를 갖다 우리는 독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콜라 수요가 증가되면 분필 수요가 어떻게 되죠? 관계가 없죠. 콜라 수요가 감소되면 분필 수요가 어떻게 되죠? 관련 없죠.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재화를 갖다 독립제라 그래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중간제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독립제는요, 구색 맞추기용으로 지문 5개 중에 나올 수는 있지만 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제는 어떤 거냐면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소금이나 간장은 소득에 반응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재화를 중간제라고 한다고. 소득이 증가되면 여러분 소금을 많이 먹나? 자기 취향에 맞게 먹죠. 자기 입맛에 맞 따라 먹죠. 소득이 감소되면 소금을 적게 먹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소득에 반응이 전혀 없는 재화 중간제, 두 재화 간에 아무 관련이 없는 재화를 독립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독립제는 구색 맞추기용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저랑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제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요합니다. 5번, 6번, 7번, 8번. 일단 1, 2, 3, 4보다는요. 5, 6, 7, 8이 중요합니다. 5, 6, 7, 8. 자, 대체제, 보완제 쓰게. 대체제, 보완제 쓰게. 대체제 수요, 보완제 수요.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랬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를 일단 물을 거예요.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뭘 물을 거냐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을 거예요. 해당 재화의 수요. 자, 수요 공급 초반부터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는 문제를 꼭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다음 주에 오시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비포 애프터가 된다니까. 문제를 풀자와 풀지 않은 자 사이, 수업만 들은 자는요, 비포 애프터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요. 문제를 푼 자와 풀지 않은 자 사이는 상당히 실력 차이가 큽니다. 지금부터 문제 풀어 갑시다. 알겠죠? 아끼지 마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4월 말에 합격 점수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좀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무슨 짓이야 이게.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반가운 사람을 반갑다고 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을 안다고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 우리 학원에 저를 보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도망다녀. 숨고. 분명히 나왔다가 내가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내가 없는 줄 알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 행동 반경이 상당히 제약되고. 안타까운 일이죠. 집에 여기 앉아 있어요. 도망 다녔던 사람. 앉아 있어요. 왜 자꾸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말이야. 자, 제발 보세요. 부끄러운 걸 아는 사람이 말이야. 자, 해당 재화란 말은 시험에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당 재화를 생략해도 우리가 술제위원들한테 입도 뻥끗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대체제라는 보완제라는 말을 쓸 때는요, 한 쌍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해당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수요 말하는 거지? 내 거 수요 말하는 거지. 한번 해볼까?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대체제 수요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사면 얘 안 사고요. 얘 안 사야 얘 사요. 맞죠? 보완제는요, 수요가 증가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되고요. 보완제 수요 감소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감소됩니다. 근데 대답 열심히 해주셨지만 요거는요, 시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면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거는요. 이걸 모르면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대체제 샀어. 내 거. 안 사. 대체제 안 샀어. 내 거. 사. 보완제 샀어. 내 것도 사. 보완제 안 샀어. 내 것도 안 사.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 것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 것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 것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 것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잘 봐야 됩니다. 경제학은요. 항상 PQ의 관계를 따지지 QQ의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고. 이것도 수요고 이것도 수요고 이걸 묻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가격이 위의 수요의 관계를 묻는다고요. 아까 수요 법칙은 내 거 가격과 내 거 수요의 관계를 물었다면 지금은 내 거 가격과 다른 놈 수요의 관계를 묻는다고요. 알겠죠? 항상 우리 법칙을 떠올리면서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대체제 보완제 할 때는 지하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앞에 게 반드시 뭐 가격, 뒤에 게 반드시 수요. 이 구조라고. 그러니까 구조는 아까랑 똑같잖아. 법칙도 뭐였어요? PQ. 근데 그 PQ는 내 거 P, 내 거 Q였고 지금 대체제 보완제는 내 거 P, 다른 놈 Q. 법칙은 뭐라 그랬지? 내 거 P, 내 거 Q. 지금 대체제 보완제는 내 거 P, 다른 놈 Q. 내 거 P, 내 거 Q는 뭐고? 법칙이고. 대체제 보완제에서는 내 거 P, 다른 놈 Q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해요. 일단 대체제 사요, 안 사요? 안 사. 대체제가 너무 비싼데 대체제 안 사겠지. 그럼 내 거 쪽 수요가 증가돼 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이다 가격이 올라버려요. 사이다 가격이. 그럼 사이다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콜라 쪽 수요가 증가된다니까. 근데 사이다 가격이 하락을 해버리면요. 사이다를 사고 안 사고? 사고 콜라 수요는 오히려 감소된다니까. 이 말 이해됩니까? 이게 생각을 2번 해야 돼.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를 안 사고 내 거 산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제 살 거니까 내 건 안 산다. 보완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보완제를 안 사. 그럼 내 것도 수요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잘 들어봐요. 샤프 가격이 올라. 샤프 사 안 사? 안 사. 그럼 샤프심도 안 산다 사람들. 이해하셨어요? 샤프 가격이 하락해. 그럼 샤프를 사면서 덩달아 샤프심 수요도 증가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근데 이게 나올 때 제가 방금 몇 번 생각하라 그랬어요? 2번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셔서는.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1차는요. 뭐 싸움이냐면 알고 모르고 싸움이 아니에요. 시간 싸움, 스피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 시험은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하냐면요. 물론 60점 맞을 만큼의 실력까지는 기본이고요. 스피드가 있는 자, 순발력 있는 자들은요. 자격 시험에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발력은요. 100m를 몇 초에 달리고가 아니고 머리 순발력. 머리 순발력이 빨라야 돼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약간 유리한 편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머리 회전이 빨라요. 머리 회전 빠르지? 얘는 안 빨라요. 얘는 안 빠른데 대부분 젊은 분들이 약간 그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는 건 정말 많은데 이게 순발력이 떨어져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발력을 좀 기르는 수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그게 시험장에 가서는 가장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7번 보실래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세요. 정말 중요한 탄력성이고요. 주옥 같은 탄력성이에요. 주옥 같은 구슬 주자에 구슬옥자 씁니다. 정말 주옥 같은 탄력성이 수의 교차 탄력성인데요. 수의 교차 탄력성은 밑에 걸 먼저 있습니다. x제의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자, 아까 소개드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x제하고 y제 나온다 그랬죠. 둘 다 수요는 시험에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건 상식으로 푸는 거고 한 놈은 뭐 뜨고 이 순서 지켜주세요. 나머지 한 놈은 뭐? 수요. 이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건 교차 탄력성은요. 수요는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요. 수요 가격도 교차 탄력성이 아니고요. 심지어 가격도 교차 탄력성이 아니에요. 교차 탄력성은 유일합니다. 뭐요? 가격, 수요. 근데 이게 같은 방향에 있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에 있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하고요. 영인 재화를 독립제라 그래요. 그래서 저 따라 해보세요. 교차의 대보독. 한 번 더 해보죠. 아까 했던 거랑 연결해서 소득에는 교차에는 소득에 교차에 예? 순서 바꿨잖아. 자, 교차에 소득의 생일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생일중 교차의 대보독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소득의 생일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생일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생일중 교차의 대보독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생일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생일중 교차의 대보독. 교차는 대보독인데 교차란 말을 어떨 때 쓰는 말인지 아세요? 교차는요 두 놈이 만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도로가 2개 만나면 교차로 그러잖아요, 그죠? 재화가 2개 만나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차는 2개가 만날 때 쓰는 말인데 만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한 놈은 가격이 따야 돼요. 근데 그 한 놈이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거는 수요가 따야 돼요. 근데 그 놈의 관계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그럼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해요. 한 놈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해요. 그게 무슨 제라고? 대체제라고. 선생님 아까는 얘 사면 얘 안 산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수요일 때고. 그건 수요일 때고. 그거는 상식이고. 교차 탄력성은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 관계라고.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고. 그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 근데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해.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니까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대체제 뭔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쪽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도 감소. 같은 방향. 보완제 가격이 이 보완제 반대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지 내 거 수요는 증가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일로 오세요. 아까는 1단, 2단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답합니다. 지금 대체제 보완제 뒤에 가격 떴나요? 내 거 뒤에 지금 수요 떴나요? 그럼 가격 수요는 뭐로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푸는데 대체제는 교차가 뭐고? 플러스고 보완제는 교차가 마이너스야. 그럼 천천히 얘기하세요. 같은 방향입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 내 거 수요는 증가. 맞아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방향입니다. 내 거 수요는 감소. 근데 보완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이거 갖다가 머리에 거의 인이 박힐 정도로 계속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툭 치면서 대체제 가격 상승. 그래, 그럼 수요 증가. 대체 가격 하락. 그럼 수요 감소. 왜요? 대체는 교차가 플러스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 그럼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그러면 수요 증가. 왜? 보완제는 교차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하고 나면요. 또 뭐가 헷갈리는지 아세요? 정일 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는데 그런 저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대체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대체제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하라 그랬냐면 따라하세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도.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가지고 정렬중을 따지고요.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두 개가 만나야 된다니까. 교차를 가지고 대보독을 따진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거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일단 문제 하나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5쪽에 2번 문제. 여러분들 지금 85쪽에 2번 문제 보고 계십니까? 문제 한번 읽을게요. A 가격이 5% 상승할 때 B 수요는 10% 증가되고 C 수요는 5% 감소한다. A, B, A, C 간의 관계를 찾아라. 그런 말 있죠? 이건 내가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칠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문제를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니까 A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 이렇게 돼 있네요. 예, A가 5% 상승. 또 B 수요가 10% 증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C 수요는 5% 감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AB는 어떤 관계가 되고 AC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둘이 만나면 뭐라 그랬죠? 교차. 둘이 만나면 뭐? 교차. 근데 만날 때 잘 만나야 된다 그랬어. 한 놈은 뭐가 떠야 돼? 가격. 뒤에 것 수요. 근데 가격 수요가 떠야 되는데 앞에 게 뭐가 떠야 되고 뒤에 게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 자 보세요. AB 보이십니까? 근데 A는 뭐? 가격, B, 수요. 가격, 수요 뜬 거 맞네. 그 다음에, 자, 다시. AC는 물었잖아. A는 뭐가 떴고, 가격, C는 뭐? 수요. 맞네. 그 다음에, 크기 중요, 방향 중요.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크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일단 묻는 말에만 대답해봐요. 스토리를 만들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봐요. 크기 중요해, 방향 중요해. 크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뭐 한다? 무시한다. 그럼 뭘 보고? 방향 보고. 같은 방향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 정체제가 뭔데? 정체제가.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소득에. 교차에. 여기서는 지금 소득이에요. 교차예요. 교차에는 대보도. 자 그럼 보세요. 소득. 가격. A 가격. B 수요. 같은 방향이네. 그죠? 예, 그럼 둘은 무슨 제? 대체제. A 가격. C 수요. 반대 방향이네. 그죠? 이건 무슨 제? 보완제. 그 답은 몇 번인데? 1번인데 잠깐만요. 요거 답 1번인데 절대로요. 2번은 답으로 체크하면 안 돼요. 2번은 왜 답으로 체크하면 안 되냐면 2번 오른쪽에 보니까 열등제 있습니까? 여러분 소득이 없이 열등제가 답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소득은 없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4번,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에 보니까 열등제, 정상제, 5번 보니까 정상제, 열등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오지산다가 아니라 이지산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뭐만 해도 이지산다를 만들 수 있냐면요. 따라하세요. 소득에. 아니요. 대답하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따라하라 그랬네. 대답하세요. 소득에. 교차에. 근데 교차가 되려고 그러면 A.
D, X, 가격, Y, 수요, 한 재와 다른 재와 아파트, 빌라. 그러니까 한 놈, 두 놈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앞에 게 가격이 떠야 되고 뒤에 게 수요가 떠야 돼. 앞에 거가 가격과 뒤에 거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답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7번 보세요. 아까는 그냥 못 사게 만들고 사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바로 대답하세요. 자, 대체재 보완재 뒤에 가격 떴어요? 내 거 뒤에 수요 떴어요? 그럼 교차 탄력수로 문제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체재는 교차가 플러스라면서요? 보완재는 교차가 마이너스라면서요? 근데 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대체재 가격은 뭐 해야 돼? 상승해야 돼. 그래야지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거야. 보완재는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보완재 가격이 맞아줘야 되니까 하락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빨라요. 혹시 지금 동영상으로 수업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 말고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포기하시고 이 방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쉽고 어렵고 나발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7종입니다.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이 무엇 할 거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의 규제의 완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 지금 손가락 4개 보이세요? 이건 오른손이고 이건 왼손이에요. 네, 보세요.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4번 레인이에요. 레인이 몇 개 있네요? 수영장 가면 레인이잖아요. 그죠? 예. 이 1번, 2번, 3번, 4번 레인에 선수 입장합니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1번 레인 소득, 2번 레인 수요, 3번 레인 X제 가격, 4번 레인 Y제 수요입니다. 소득의 교차의 그러니까 1, 2번 섹터는요. 소득과 수요의 관계니까 정렬중 섹터고요. 3, 4번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X제 가격과 Y제 수요니까 교차의 대보독 섹터. 소득의 교차의 자, 잘 보세요. 이건 무슨 제죠? 정상제. 정렬중이라고? 무슨 정상제. 요거는요? 좋아요. 요거는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요거.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라고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라고. 요게 무슨 제예요? 요거. 여기서 조심하셨으면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죠. 요거 대체제, 요것도 대체제. 요거 보완제, 요거 보완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섹터를 나눌 거예요. 섹터를 나눌 거예요. 소득의 정렬중과 교차의 대보독 섹터가 있어요. 알겠죠? 자, 레인이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레인이 4개 착인데 1번, 2번 레인하고 3번, 4번 레인하고는 완전 다른 레인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초급반이고 여기는 연수반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오리발 같은 거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배우는 사람들이 완전 섹터 다르다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 죽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소득의 정렬중과 교체 대보통 다른데 1번 레인은 소득, 2번 레인은 수요. 소득 수요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끝. 3, 4번 레인은 교차의 대보통 섹터인데요. X제 가격과 Y제 수요입니다. 앞에 게 무조건 가격이고 뒤에 게 수요예요. 교차의 대보통 섹터인데 이거는 교차의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고요.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할 게 몇 개밖에 없냐면 크게 보면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보세요. 소득 증가 수요 감소는 무슨 제고?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소득 감소 수요 감소는 무슨 제고? 정상제. 같은 방향.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소득 감소 수요 증가는 무슨 제다? 열등제. 끝.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따지면 돼.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소득의 교차의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열등제.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반대 방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공급해야 되니까. 2시 맞춰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시간 오버됐네요. 오늘. 이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좀 한 5분,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되거든요. 좀 참으세요. 예, 이거 좀 해야 됩니다. 공급 변화 요인입니다. 공급 변화 요인. 자, 대답해 주세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공부해야 되고요.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공급을 변화 요인 중에서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가격 이외 요인이니까요. 맞아요? 예. 이것도 1, 2, 3, 4, 5, 6, 7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 두 번째는 생산 기술. 세 번째는 매도자 숫자. 네 번째는 가격 예상.
다섯 번째는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 여섯 번째는 금리. 일곱 번째는 공적 규제입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볼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증가요인만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 증가요인을 기억하셨다가 감소요인을 뒤집으면 되니까. 자, 제가 생산 요소라고 하지 않았고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생산 요소 저한테 배우셨어요. 생산 요소에는 생산에 3요소가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 근데 생산 요소가 아니고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그랬죠.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 요소인데 그것에 대한 가격. 토지에 대한 가격을 지대 그래요. 노동에 대한 가격 임금 그래요. 자본에 대한 가격 이자.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대, 임금, 이자를 우리는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세 글자로 그냥 편안하게 생산비라고 해요. 자, 물건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비. 그 시험에 나올 때는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나온 적도 있었냐면 시멘트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되시면 전부 다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넣으시면 돼. 그럼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는 뭐 하면 공급이 증가될까? 하락해야 되겠지. 맞아요? 기술은 발달하면 퇴보하면 발달하면 매도자 수는 많은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범계역 주변에 빵집이 한 개 있는 게 빵 공급이 잘 돼요. 빵집이 10개 있는 게 빵 공급이 잘 돼요. 10개. 공급업체 수는 많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공급이 잘 됩니다. 알겠죠? 예. 금리는 뭐 되는 게 좋고 인하되는 게 좋고 규제는 완화되는 게 좋아요. 근데 골치 아픈 놈이 뭐냐면 지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격이 떠 있는 놈들은 골치가 아파요. 지문에 가격이 떠 있는 놈들은. 왜냐하면 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수요는요 가격의 반비례로 움직이거든요. 맞죠? 근데 공급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비례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배운 거랑 뒤집으시면 돼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이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재 보완재는 시험에 100%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근데 수요에서만 나와요. 공급에서는요, 안 나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시험 30번 치는 동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딱 한 번 나오는 것 때문에 대체재 보완재를 수요에서도 공부하고 공급에서도 공부해버리면요. 이게 나중에 짬뽕이 돼서 이제 우리 겨우 수요 대체재 맞춰놨거든요. 그것도 지금 약간 접촉 불량하거든요. 완벽하게 맞춰진 것도 아니고 세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럼 이 할랑말랑 하는 상황에서 공급을 해버리게 되면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과삼간은 태우지 말죠. 그래서 공급은 그냥 반대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계세요. 10채. 그럼 여러분들은 아파트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지. 맞죠? 돈 될 때 팔겠어, 돈 안 될 때 팔겠어? 돈 될 때 팔아야지. 근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근데 물건을 시장에 내놔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걷어들이지. 맞아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공급자들은요, 공급을 감소시켜버려요. 근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팔아야지. 공급이 증가됩니다. 공급자들은 가격이 뭐 할 거라고 예상해야?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공급이 증가되고, 이거는 기존 공급자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바랍니다. 기존 공급자. 아파트를 내가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내놔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교차가요. 대체재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보완재에서 플러스가 된다. 이것도 보지 마. 이것도 보지 마. 그냥 수요하고 없는 뭐다? 반대다.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생산비 하락, 기술 발달, 매도자 수 증가. 한번 해보긴 해봅시다.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 요게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어요. 잘 보세요. 1번, 2번, 3번은 제가 고유라고 할 건데 특히 1, 2번이 중요합니다. 4, 5번은 제가 반대라고 할 거고요. 6, 7번은 제가 동일이라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소득 선호도 인구는요, 수요만 변화시키지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요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매도자 수는 공급만 변화시키지 수요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1번, 2번. 생산으로 시작되는 2종 세트. 생산 요소 가격과 생산 기술은 누구만 변화시킨다? 공급만 변화시켜요.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산비가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요는 불변해야 돼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수요는 불변해야 돼요. 얘는 누구만 변화시키니까? 공급. 근데 시험에서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나오면 누구만 공부하시고? 수요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합시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수요를 증가시키고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이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공급은 그냥 뭐 반대, 부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금리와 공적 규제는요. 수요와 공급을 동일 방향으로 움직여요. 금리가 떨어지거나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 금리가 인상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 공급 둘 다 감소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고유, 반대, 동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때 수요는 단기에 변해요. 근데 공급은 단기는 안 변하고 장기에 변해요. 뭔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그랬는데요. 수요가 언제 증가되냐면 즉각 증가돼요. 즉각. 바로. 근데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된다고 얘기했는데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되긴 되는데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장기로 가야지 공급이 증가돼요.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학이에요.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하고 긴 기간을 장기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신규 공급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을 단기, 신규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장기라 그래요. 그러면 단기에는 뭐는 변하는데, 수요는 변하는데 공급이 변할 수는 없어요. 공급은 단기는 불변하고요. 언제로 가야지 변하는 거야? 장기. 이 생각 꼭 하세요. 수요는 언제 변한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수요는 언제 변한다? 단기에 바로 변하는데 공급은 단기는 뭐하고 불변하고 언제로 가야지? 장기로 가야지 변한다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 건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두 문제만 풀고 집에 갈 건데 그리고 교재에다가 별 때리고 체크하는 건데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시켜드리면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두 문제 풀 겁니다. 좀 많이 어려운데 괜찮겠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86쪽에 3번 86쪽에 3번 좀 많이 어려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런 말 찾았어요? 예. 그럼 좀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죠? 그럼 뭘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감소. 뭐 감소요? 수요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요량 감소가 아니에요. 수요량 감소는 곡선이 좌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곡선 상에서 움직이고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라는 얘기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잠깐 저랑 이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리을을 한번 봐요. 리을. 지금 리을 보고 있나? 아파트 가격 하락 있지? 아파트 가격 하락은요. 좌측 가요? 우측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 리을을 빼야 돼. 리을은요. 곡선상을 정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이지 곡선을 우측 좌측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우측 좌측 고민하면 안 되고 곡선상이다. 수요량이다. 됐어요? 그리고 잠깐 니은 봐봐. 니네 보니까 뭐 떴어? 건축 나왔어. 건축 원자재 가격은요. 수요 곡선을 좌측 보내요, 우측 보내요? 안 보내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건축비이기 때문에요.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 요인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문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은 리을이 예선 탈락됩니다. 리을은 왜 탈락되냐면 곡선상이라서. 니은은 왜 탈락되냐면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라서.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시옷이 왜 이렇게 남아있죠? 천천히 대답합니다. 실질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 이는 우측입니다. 디귿. 사회적 인구가 감소되면 수요. 요거 좌측입니다. 미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되면 수요. 요것도 좌측입니다. 비읍. 대체재 가격 하락 나옵니까? 잠깐 절 보실래요? 배울 때는 그렇게 잘 해놓고요. 갑자기 지문으로 봤을 땐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절 보세요. 교차에 대보도. 자, 대보도군요. 한 놈 뭐 뜨고 가격, 내 거, 수요. 한 놈 가격, 내 거 수요입니다. 그럼 대체재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바로 대답입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 감소. 바로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뜸들이면 안 된다니까. 자, 한번 해볼게. 내가 부르면 4개 대답하세요.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하락 수요. 뭐 공부 강의 한번 모르는데 지금 당장 모르거나 앞으로 모를 예정인데 하면 뭐하나. 다시 할게요. 대체재는요 내거 가격과 다른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라고, 보완재는 내거 가격과 다른 놈 수요가 반대 방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증가 감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상승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하락 수요 증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읍을 보고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시옷. 금리가 하락되면 수요 증가. 우리 수요 감소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디귿, 미음, 비읍 몇 개? 3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 문제를 맞추면
혹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집에 가서 한 3, 4일 뒤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맞췄다. 그러면 수요 변화율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일단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야 이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것을 빼야지 이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이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역대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역대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쉽게 나와요. 그럼 통상적으로 쉬운 문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싫어요? 하나만 더 풉시다. 자, 94쪽에 1번 문제. 자, 94쪽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공급 곡선을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그럼 뭐 찾으라는 얘기야?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아닌 거 찾아야 돼.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면 공급 증가.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 이자리 상승되면 공급 감소. 원가가 기술이 발달해서 원가가 절감되면 공급 증가. 토지 가격은 생산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 원가.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아닌 거 찾으라 그랬지? 답은 몇 번? 3번. 원래는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의 시험은 좀 쉬웠던 해고. 아까처럼 박스 넣어놓고 수요량과 수요 변화도 구분해야 되고 수요만 변화시키고 공급만 변화시키고도 구분해야 되고 증가 감소도 구분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좀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도 그만큼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남은 게 뭐냐 남았냐면 균형하고 탄력성 남았거든요.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는 했고 다음 주에 2시간 정도 수요 공급 마무리하고요.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에 제가 라이브 방송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유튜브에서 한 3시에 하세요. 3시에 그 수업 끝나고 심심하면 유튜브에서 이종호 치면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해요. 알겠죠? 내일. 그 2시에 수업 끝날 거 아니야. 내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알겠죠? 예. 들어와서 채팅창에 글도 좀 남겨주시고, 저는 실강 듣는데 실물이 더 좋아요.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알겠죠? 예. 실제로 보면 강의보다는 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또 내일 들어와요. 그래서 유튜브 아이디가 뭐예요? 아이디가 뭐냐고? 예.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 계정. 하여튼 내가 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어 이렇게 해야 알겠죠? 예. 좋아요 구독 누르고 잘하네. 예. 좋아요 구독 누르고 보냈어요? 하트 보내요? 그 보내지 마요. 하트는 보내지 마요. 하트는 부담돼. 하트는 보내지 마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내일 3시에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